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진작가 김가윤, 강의구라고 합니다. 저희는 웨딩 사진을 전문으로 촬영하고 있고요. 웨딩 스튜디오인 그대사진관과 스냅 업체인 가식설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식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의 웨딩 촬영을 해드리고 또 결혼식 행사 당일에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대사진관에서 촬영하는 모습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소개에 앞서서 저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소통을 위해서 저희 작가들만 잠시 마스크를 벗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는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주택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고즈넉한 분위기와 또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택의 구조를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각 방별로 바닥이나 벽에 있는 소재의 차이를 두어서 각 방별로 다른 느낌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스튜디오였고 좀 편안한 느낌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놨고요.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의 촬영을 위해서 마당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마당에서의 촬영을 통해서 야외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촬영하게 되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도 밖에 나와 있고요.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는 신랑 신부님과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오늘 촬영해드릴 분들은 저희가 재작년에 결혼식을 찍어드렸던 신랑 신부님이 결혼 기념일 촬영을 하러 오신 건데요. 먼저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진을 찍게 되는지 앨범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신랑 신부님들이 어떤 배경에서 또 이런 사진을 찍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런 얘기도 듣고 촬영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을 다 찍고 나서 액자로 제작될 때는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됩니다 라고도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촬영 전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상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사진 작가와 신랑 신부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해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만나자마자 카메라 앞에 서면 좀 긴장해서 긴장감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면 좀 아쉬운 점이 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서로 좀 친근함도 만들고 분위기를 좀 풀어나가면서 그 이후에 촬영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네, 이렇게 앞선 상담이 끝난 다음에는 정해진 촬영 장소에 와서 장비를 세팅하게 되는데요. 제가 카메라 위에 달고 있는 것은 동족이라고 해서 조명의 각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입니다. 또 사진을 찍는 초반에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배터리나 메모리 카드 등을 놓고 와서 촬영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 주도록 합니다. 스탠드 위에 있는 이제 조명에 제가 달고 있는 것은 소프트 박스라고 해서 빛을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신랑 신부님이 촬영될 장소에 의자나 반사판 등을 세팅하고 있고요. 이렇게 한 뒤에는 이제 테스팅 촬영이 이루어집니다. 조명의 방향도 다시 설정하고 저희가 예측한 값이 맞는지 다시 한번 촬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얀 배경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검은 천을 이용해서 다른 분위기에서도 또 촬영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조명의 위치도 다시 한번 세팅하고요. 이렇게 사전 촬영을 통해서 정확한 값이 정해지면 신랑 신부님을 모셔오게 됩니다. 신랑 신부님을 촬영 장소로 모신 다음에 제일 처음 해야 할 일은 어디에 서셔야 할지 자세를 먼저 잡아드리는 일입니다. 이분들이 전문 모델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딱 섰을 때 자세를 포즈를 딱 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면을 보고 쓰실지 마주 보고 쓰실지 손을 잡으실지 팔짱을 끼실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사진 작가가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진 작가는 셔터를 누르고 조명을 터뜨리면서 사진 찍는 일만 하는 일이 아니라 앞에 선 모델들의 자세도 잡아드리고 이런 어깨나 허리를 쭉 펴는 게 예쁜지 또 이렇게 약간 구부리는 게 예쁜지 손을 이렇게 잡았을 때 예쁜지 아니면 얼굴 방향은 어떤 각도에서 예쁜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봐드리면서 또
보시면 손가락에 착용한 장신구의 작은 각도까지도 세심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드려야 나중에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 남지 않게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저희 작가님이 옆에서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촬영하면서 제가 직접 신랑 신부님께 다가가서 자세를 이렇게 취해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촬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검정 배경천에서 찍는 촬영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씬은 하얀색 배경에서 촬영하는 씬인데요. 배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조명이나 반사판의 위치 그리고 값을 다시 또 바꿔봐야겠죠. 그래서 바꾼 뒤에 다시 테스팅 촬영도 한번 진행해보고 테스트를 했는데 조명값을 다시 바꿔야 될 것 같다 하면 이렇게 위치도 다시 옮겨보고요. 위치와 높이를 다시 조정한 다음에 테스팅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세팅이 마친 다음에 신랑 신부님을 촬영 장소로 모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신랑 신부님을 다시 촬영 장소로 모셔서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의자에 앉아서 촬영을 할 거라서요. 아까랑 또 다르게 세심하게 또 잡아드려야 될 부분은 옷 매무새, 옷 끝자락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예쁘게 자세를 잡아드리고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랑 신부님들은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 서서 똑같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다는 게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진 작가가 두 분이 미소를 잃지 않게끔 농담도 던져드리고 분위기를 풀어드리면서 촬영을 진행하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야외에 나가서 야외 촬영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야외 같은 경우에는 실내와는 좀 다르게 태양광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었기 때문에 햇빛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신랑 신부님을 그늘에 위치하고 저희는 이제 조명을 사용해서 촬영하도록 촬영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가 조명 위에 달고 있는 것은 엄브렐라라고 해서 빛을 조금 더 확산시켜줘서 빛이 들어가는 느낌을 좀 더 명확하게 낼 수 있는 촬영 장치입니다. 조명 방향을 설정하고 작가님들과 함께 테스팅 촬영을 진행합니다. 조명의 위치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위치를 다시 한번 잡아보고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야외 같은 경우에는 실내보다는 좀 더 광량을 세게 설정하는 편입니다. 촬영 장비를 통해서 배터리로 확인해주고 테스팅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테스팅이 끝나면 아까와 같이 신랑 신부님을 촬영 장소로 모셔오게 되고요. 촬영을 진행하게 됩니다. 편안한 자세를 잡아주고 반사판을 통해서 조명으로만 채워지기 부족한 부분을 빛을 채워주는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자세도 다시 한번 잡아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반사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신랑 신부님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이 마무리되는데요. 촬영이 마무리됐다고 포토그래퍼의 일이 모두 끝난 것은 아니고요. 또 이제 촬영된 사진을 컴퓨터로 옮긴 다음에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랑 신부님이 원하는 색감이나 몸매 보정, 피부톤 등을 다시 세세하게 보정하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완료한 뒤에야 완성된 결과물이 나오는 거고요. 그것을 이제 신랑 신부님께 전달함으로써 사진가의 역할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완성된 사진들이고요. 네,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촬영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영상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어떤 거를 쓰시나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통 상업사진 같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많이 없어요. 일본 브랜드의 카메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는 니콘 브랜드의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줌을 조절할 수 있는 렌즈,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렌즈를 이제 줌 렌즈라고 하고 앞서 보여드린 렌즈와 다르게 이제 거리를 조절하는 창이 없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단 렌즈라고 부릅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니콘 Z6라는 카메라고 렌즈들은 이렇게 줌 렌즈나 단 렌즈들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진관을 하려면 포토샵을 배워야 하나요? 포토샵은 현대 이제 사진 기술에 있어서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전에 저희가 필름에서 디지털로 넘어왔잖아요. 옛날 필름에서 그 필름을 현상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최종 결과물인 게 아니라 그것을 또 디지털로 현상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카메라 안에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촬영한 다음에 필름을 꺼내서 현상하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했잖아요. 지금은 카메라 화면으로 사진을 다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로 옮겨서 포토샵으로 작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인가요? 라고 문의하셨는데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정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나요? JPG 파일과 로우 파일의 다른 점이 뭔가요? 네.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또 학생이 네.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 보정하는 데는 시간이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그건 이제 사진가의 재량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진을 좀 더 꼼꼼하게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하겠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또 반면에 이거는 원본 결과물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만 만졌는데도 만족스럽네? 그러면 이제 일찍 끝나게 되는 거겠죠. JPG와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일단 로우 파일로 모든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디지털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현상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진가이기 때문에 JPG는 이미 현상이 한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때문에 저는 모든 파일에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JPG는 이미 현상된 사진인데 로우 파일은 어떤 색, 노출, 이렇게 하얀 부분, 까만 부분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이기 때문에 아직 현상이 안 된 사진이라서 저희가 로우 파일을 가져다가 현상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사진이라서 저희는 무조건 로우 파일로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증명사진과 전신사진이 보정법이 다른가요? 이거는 보정법이라기보다는 촬영법에 있어서 차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정법은 이제 인물 사진이니까요. 공통적으로 하는 보정이 있겠죠. 근데 촬영은 이제 반신을 찍을 때는 빛이, 조명을 사용할 때의 거리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보정법보다는 촬영법에 있어서 차이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딱 얼굴만 사진을 찍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나 이 주변만 신경을 쓰면 되는데 전신사진을 찍으실 때는 얼굴뿐만 아니라 자세, 손 모양, 발 모양 이런 것까지 다 봐드려야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작가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스타일을 너무 고집하는 것보다는 고객들이 원하는 스타일에 좀 맞춰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결과물을 고객들한테 드리고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얻어내는 게 저희도 이제 좀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만족하실 때까지 보정을 다시 해드리고 하는 편입니다. 저희는 상업사진이다 보니까 이제 고객분들을 만족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들어 드릴 때 요리사도 고객이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은 얼마 정도 하나요? 조명도 천차만별입니다. 네. 저렴한 거는 정말 몇만 원대부터 있고요. 비싼 거는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도 있고. 네. 각자 이제 촬영 용도에 따라서 구매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사진 작가는 회사가 있나요? 작가가 회사라기보다는 그룹 같은 게 있긴 하죠. 근데 상업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만드는 그룹이라기보다는 예술 작가분들이 이제 모여서 만든 매그넘 포토스라던가 유명한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룹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들도 있고 저희처럼 이제 소소하게 자영업을 하면서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진 작가를 하면 연봉은 어떻게 될까요? 연봉은 이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사람의 그 월급을 책정해서 하는 걸 이제 연봉이라고 하겠죠.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서 사진 찍는 사람을 기준으로 봐야 될 텐데 사진을 통해서 정규직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다라고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회사마다 달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짧게나마 이제 사진 작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항상 갖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대사진관 사진작가 김가윤. 네, 강일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